안녕하세요. 토치 플래너 김해철입니다. 2편에서 지금 뵙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두 편을 동시에 찍다 보니까 옷이 똑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부분을 좀 들으셨다면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우실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화면을 띄워놨는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걸 살 때는, 이렇게 그 공인중개사에서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부동산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땅을 물어봐도 알려주긴 하는데, 땅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공인중개사들이. 땅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공인중개사보다 훨씬 어려운 게 땅입니다. 근데 요새 이제 제가 여기 지식산업센터도 제가 가봤는데,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지산에 계셔서 가봤는데, 그 전체 현대에서 건설한 건데, 전체 모형을 아크릴로 만들어 놓고 공장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식산업센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진을 못 찍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단타로 이게 그 수입을 올리는 그런 그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이제 그 처음에 빨리 들어가서, 조금 가격 시세 차이 있을 때 그걸 붙여서 파는 방식. 오피스텔도 단타로 이제 그렇게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구경만 했을 뿐이지, 왜냐면 저거를 잘못하면은 저게 이제,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지식산업센터라는 것도 오피스도 마찬가지고, 적은 돈을 벌자고 좀 모험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곳에 이게 자산을 이렇게 넣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보기에는 좋더라고요. 여기 말고도, 개인 숙소, 기숙사 및 숙소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공장형으로 이제 많이 요새 지산이 지금 뜨고 있더라고요. 이건 실제로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산이라든지 오피스텔 분양을, 옛날에 기획부동산 하던 분들이 많이 옮겨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획부동산이 있긴 있습니다. 많이 없어서 그렇지. 실제로 여기 볼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하고는 좀 비슷한 게 있네요. 근데 주소를 알려주진 않죠. 공인중개사에 가게 되고, 공인중개사에서 이제 집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가서 실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실제로 가서 이렇게 모델하우스로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거실이라든지, 여기 이제 저 사는 집도 여기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데, 이런 구조로 돼 있는 집인데 저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거실 그 인테리어, 그리고 이제 여기 빔 프로젝트가 설치되어 있네요. 그리고 주방 구조죠. 눈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앤틱 계열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로 마음에 안 들겠죠. 여기도 보시면 식탁이 이제 심플하게 이제 그 디자인이 돼 있는데, 이런 심플함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 집안 내부 곳곳을 보고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택을 하기가 더 쉽겠죠. 왜냐면 구조도 알고, 이게 남향인지 동향인지 몇 동인지, 그리고 그 베란다라든지, 그리고 그 안에 인테리어 부분도 그렇지만, 뭐 화장실은 어떻게 돼 있고 물은 잘 내려가는지, 그리고 여기가 아파트에서, 교통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 가지 경우를 막 보고 실제로, 그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 내가 살 집이라면, 아파트는 그렇게 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주소를 알려주는 것보다는 동호수로 들어가서 이제, 만약에 이 집이 새 집이라면 모델하우스겠고, 아니라면, 직접 살고 있는 집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맞는 구조면, 계약을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근데 땅은 어떠냐면요. 여기는 어딘지 모르시겠죠. 지번을 알려드리면, 제가 이제 몇 군데 수도권에서 되게, 그 땅값 상승률이, 집값 상승률이 높은 곳만 제가 캡처를 한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 지번을 알려줬다고 쳐보세요. 여기를 현장에 가셨어요. 현장에 가시면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여기 지금 임야구도 있고 밭도 있고, 그 뒤에 산이 크게 있네.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원을 떼어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다른 현장을 가보면 이런 현장도 있어요. 지금 여기는 이게 성남입니다. 성남. 뭐 전봇대가 막 있어요. 전봇대가 막 지나가고 여기는 옆에는 철탑이 있어요. 이런 땅을 딱 가서 앞에서 가서 보면 여러분이 투자를 하실 수 있을까요? 이쪽은 일직동이고요. 이쪽은 성남시 중원구의 이제 어떤 한 부분을 제가 캡처를 한 건데, 매물에 지금 나왔던 걸 캡처를 한 거고, 그리고 여기는 양주시입니다. 양주시 중에서 북부 테크노밸리하고 좀 가까운 쪽에 있는 땅인데, 딱 보면 어떻습니까? 보시면 땅 모양은 딱 이쁘죠. 이런 걸 보고 땅을 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현장에 가셔서 야 여기가 여기에다가 내가 집을 지을 거다, 상가를 지을 거다, 이렇게 땅을 보고 가면 가서 여기다 집 좀 어느 세월에 여기 주변이 개발되겠어? 이런 생각을 밖에 못 하게 됩니다. 또 한 군데를 보여드리면 이런 현장도 있습니다. 앞에 지금 아파트가 막 건설돼서 막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내 땅에서 저기가 하고 100m 거리밖에 안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기가 옥정 2기 신도시 지금 그 섹터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로드뷰로 본 건데, 지금 저 사진보다는 훨씬 더 앞쪽으로 와 있을 거예요. 이런 현장도 있고요. 여기는 평택의 화양지구입니다. 화양지구 지금 도시개발 사업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가보면 다 밭입니다, 밭. 이게 건축물이 탁 올라갈 때가 이제, 내년쯤에는 막 올라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현장을 가서 지번을 알려줬는데, 이 현장에 가서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디자인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조감도를 보면 이제 답이 나오는데, 몇 년도에 뭐가 진행이 되고, 우리가 정권이 바뀌어도 그 큰 국책 사업들은 계속 진행을 합니다. 요번 정부에서도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북부 권역을 되게 개발을 시킬 거다. 지방의 이제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소외되어 있던 북부 지역을 개발한다고 요번 정부에서도 밝혔고요. 땅은 그래서 지번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번은 알려드려도 돼요. 근데 저 현장에 가서 혼자 땅을 본다면 거기서 결정을 내리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왜냐면 이 땅이 어떻게 변화됐을 때를 봐야 되는데, 아까 전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교테크노밸리가 지금 그렇게 돼 있을 때 지금 평당 1억이 넘는 땅이 됐거든요. 근데 그 다 임야였어요. 강남 개발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광명 KTX역 있는 곳도 허허벌판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그 광명 KTX역이 딱 만들어졌는데도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투자를 해서도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지금 광명 KTX는 신안선선하고 월판선이 또 연결이 되고, 뭐 제2경인선도 연결이 되고, 지금 뭐 서울역을 추월한 지는 오래됐고, 그만큼 역사가 크고, 우리가 공항 항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부동산에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조건 중에서 대규모 택지 개발, 도로망, 그 다음에 양질의 일자리,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되는 게 있습니다. 공항 항만이 있는지. 이건 뭐 평택에는 항만이 있죠. 관광도 있어요. 그리고 평택을 투자하는 거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될 곳을 알고 들어가야지, 잘못 들어가면 개발 방향하고 역행하는 곳에 투자를 하는 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는 그 개발 섹터 안쪽에 있는 땅을 봐야 되는데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왜냐면 지도를 보고 확인을 하고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다 확인을 하고 그런 작업이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회를 놓쳤고, 화양지구? 이거 뭐 어떻게 되겠어? 근데 실제로 화양지구는 서평택이기 때문에 화양지구 안쪽하고 안중 역세권 개발이 일어나면 집가 상승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중원구하고 이제 중원구 쪽이 이제 개발이 좀 잘 안 돼 있는데,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정부에서 균형 발전 이런 걸 많이 내세웠기 때문에 이미 하고 있고 진행되는 사업은 진행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양주 시장이 이제 그 많이 좀 아파요. 몸이 아파서 시장직을 이제 그만뒀는데 모든 그 북부 권역의 이제 첫 개발 도시가 양주였기 때문에 그 양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린 거고 우리가 성남 같은 경우는 지금 1억이 넘는 땅인데 대장동이라는 땅도 지주들은 쫓겨나가고 다 개발이 다 그렇게 됐어요. 판교도 그 헐값에 매입을 하고 나중에는 지금 그 광명에 자이 산다 그러면은 되게 부자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엄청나게 가격이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는 도심은 서울하고 접근성도 좋지만 외국을 나갈 때도 편해요. 도심공항 터미널이 안에 있기 때문에 항만하고 그 공항 중에 공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티켓팅도 다 하고 몸만 가고 그냥 거꾸로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광명시를 여러분한테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고 성남은 제가 판교를 비교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판교 NC소프트라는 그 게임 회사, 리니지 만든 게임 회사가 앞에 공영부지 주차장을 그 매입을 했는데 평당 1억이 넘게. 여러분이 그 어떤 보던 땅이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해서 아파트에 투자를 해서 그런 평당가가 그렇게까지 올라갈까요? 이미 가공된 거기 때문에 비싸게 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 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공된 걸 예상을 하고 그 땅을 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지금 이 화면을 보면서 그래서 지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발 계획이 맞는지 그리고 이제 언제 개발이 될 건지 여기에 뭐가 들어오는지 이런 걸 많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좀 기본이 되는 거를 좀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처음 영상에서는 광고 형태로 많이 찍었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수도권에 있는 전 지역들을 제가 이제 두루 다니고 개발되는 과정들을 봤기 때문에 뭐 화성이든 뭐 성남시든 동탄이든 광명시든 뭐 하남시, 고양시 뭐 이런 할 거 없이 뭐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시청도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런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번만 물어볼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가서 개발 계획이 맞는지 이게 진행은 되는 건지 뭐가 들어오는지 이런 거를 좀 종합을 해보면 감을 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토지 투자에서 성공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좀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 땅을 내가 샀는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 말이 뭐 100%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70-80%는 제가 집어낼 수가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그 치플래너 김현철이었고요. 2022년도에는 나만의 어떤 그 금융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저는 땅이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은 원형지어서요. 건축물은 나중에 노후화가 되면 다시 철거를 하고 새 걸로 재개발을 하잖아요. 근데 땅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땅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토지플래너 김현철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러면 제가 업데이트된 영상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시간이 텀이 있더라도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찾아뵙겠습니다. 문의 주시는 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의 주시면 성실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토지플래너 김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